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은 현재 몇몇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신 부분, 미국 대형은행들의 위기,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대형은행 중에서도 초대형 은행이죠. 미국 내에서는 JP모건에 이어 굳건한 2위 자리를 지키는 은행인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실현 채권 손실이 100빌리언 정도로 추산이 되면서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영상을 통해 한번 다뤄달라고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요청을 해주셔서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경제 분야에서의 예측은 100%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저를 보고 따라서 FAS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투자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저와 같이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다들 아마 수익률도 플러스 상태이실 텐데요. 혹시 이 중에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장 시작하면 바로 그냥 다 익절하고 은행주는 다 털어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계속 들고 갈 예정이지만 혹시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지금 다 매도하시면 됩니다. 괜히 나중에 가서 뭐 혹시라도 제 예상이 엇나가고 뱅오와 주가가 폭락하게 된다고 해서 JB님 이거 어떻게 해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진짜 뱅오와 괜히 들어갔네요. 이런 징징거리는 소리 해대면 그냥 다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이겁니다. 뱅오와의 미실현 채권 손실 이슈가 이게 이번에 처음 밝혀진 소식이 아닙니다. 이미 한참 전에 올해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그러면서 은행들의 각종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미 뱅오와의 미실현 채권 손실 문제도 다 노출이 됐던 거였어요. 제 개인 뇌피셜이 아닙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뉴스 헤드라인 좀 보실게요. 제목은 번역하자면 뱅오와의 채권 손실이 대형 은행들 중에서도 가장 크다라는 내용의 제목이고요. 저기 제목 밑에 포스팅된 날짜 보이시죠? 올해 3월 13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혹시 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당시에는 그냥 미실현 채권 손실이 있다는 것 정도로만 밝혀졌었는데 이번에 그게 100조가 넘는 돈이라는 것까지 밝혀지면서 어이쿠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손실이 커도 너무 크네 하고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 당시 기사에서도 안에 내용을 보시면 109빌리언의 채권 손실이 있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추후 기사에는 99빌리언이라고 표기가 되는데요. 뭐 이때는 오타로 109빌리언이라고 표기가 된 건지 아니면 저 당시 파악하기로는 109빌리언이었는데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니 그게 99빌리언으로 줄어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실현 채권 손실액의 꽤 구체적인 수치가 이미 저 때부터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뱅오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대형은행인 JP모건과 웰스파고도 각각 41빌리언의 채권 손실이 있다고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뉴스라는 거예요. 무려 4개월 전에 다 밝혀진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가 무려 3.8%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됐고요. 저랑 여러분들은 저 이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채권 손실분 다 반영돼서 하락한 주가보다도 더 낮을 때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요. 자, 그리고 은행 사태가 좀 잠잠해진 이후에 4월 18일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기들 재정 건전성 괜찮다, 유동성 전혀 문제 없다,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망할 일 없다고 말하면서 본인들의 990억 달러의 채권 손실에 대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뱅오와 얘네들 스스로만 아 우리 괜찮아요 하고 정작 현실은 힘들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전혀 아니었죠. 뱅오와가 채권 손실액이 대형은행 중 가장 크다는 게 뻔히 다 밝혀졌지만 뱅크런이 터지기는커녕 오히려 지역은행들에 있던 돈들이 초대형 은행인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예전보다도 더 몰리게 되면서 이들의 재정은 훨씬 더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보면 JP모건을 선두로 모든 대형은행들 실적이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떴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 당시 은행 파산 사태 터지고 은행주들 주가가 폭락하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있었죠. 바로 워렌 버핏. 사태가 터지기 전인 이미 작년 말에 대부분 은행주들의 지분을 미리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 파산 사태가 좀 잠잠해진 이후에 버핏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은행들과 관련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요. 은행들의 바보짓은 늘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말하면서 자기도 그래서 은행주 상당 비중을 이미 포트폴리오에서 정리했다고 밝혔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CEO가 경영도 잘하고 은행의 재정 상태도 건전하다고 생각해서 놔뒀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과 그가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정보를 접하는 속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를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 지분들도 미리 다 폭락하기 전에 정리하기도 했고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남겨뒀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유가 있으니까
그 많은 은행들을 다 정리하면서도 하필 뱅오와의 지분만 계속 유지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버핏도 당연히 알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실현 채권 손실이 대부분 코로나 기간에 채권에 너무 많이 투자해서 생긴 손실인데 이 당시에도 당연히 버핏도 알았겠죠. 근데 그냥 상관없었다는 겁니다. 뱅오와 정도 되는 은행에서 그 정도 미실현 손실 잡혀있는 것들은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단순히 기존 보유 주식을 유지만 한 걸 넘어서 이번에 뱅오와 주가가 또 폭락을 하니까 1분기에 벽셔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더 추가 매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채권 손실에 대한 명분으로 주가가 폭락하질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댓글을 남겼던 금요일 장에서도 오히려 뱅오와 주가는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애프터 장에서도 소폭 상승했고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정보가 가장 빠르게 돌고 모든 소식들에 대한 선반영이 칼같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는 주식시장에서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들을 갖다가 뒤늦게 정보를 접해가지고서는 왜 혼자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힘들어하고 계시냐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대단한 정보를 알았다는 듯이 야 제이비 너 네가 보유하고 있는 뱅오와 채권 손실이 엄청 큰 거는 지금 알고 그렇게 갖고 있는 거냐 한심한 인간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마치 대단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듯이 훈수를 두고 악플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보자마자 황당해서 바로 차단하긴 했는데요. 솔직히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합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아무렴 이미 한참 4개월 전에 나온 소식을 모르고 뱅오와를 매수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저랑 같이 FAS나 뱅오와 들어가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 전부 다 수익 보고 계신 상황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그래도 미국 주식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이젠 유튜브로도 나름 의미 있는 수익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악플이나 달고 있는 인간들보다 정보력이 떨어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튼 이건 그냥 제가 답답한 마음을 좀 토로를 해봤고요. 이미 다 지난 뉴스가 이제 와서 다시 언급이 되는 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은행주의 큰 축을 담당하는 뱅오와를 흔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누군가 퍼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채권 손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뱅오와 주가에 다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 그대로 이게 미실현 채권 손실입니다. 채권은 그 특성상 만기일까지만 잘 버티면 원금 손실이 전혀 없이 이자까지 쳐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곳들은 그 만기일까지 버틸 만한 자금 유동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필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도 다 눈치를 깠기 때문에 뱅크런 터지고 난리가 나면서 그렇게 파산을 했던 거고요. 뱅오와는 만기일까지 자금 유동성이 마를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실적 악화라던가 하는 이유 때문이지 채권 손실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고 있는 뱅오와에 대한 악재가 주식시장에 끼칠 영향은 딱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뱅오와라던가 뭐 다른 대형은행들이 이번에 실적이 잘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여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 즉 TMF에 투자하는 분들께는 대형 호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은행의 악재는 채권의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